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열다 진행을 맡은 이상목입니다. 이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잠시 뒤에 이제 발사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각 전남 고흥에 위치한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로 우주센터 앞에 이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 누리호 언제쯤 발사가 됩니까? 네, 잠시 뒤인 오후 5시 누리호의 발사가 시작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시 35분 누리호의 충전을 완료했고 발사체를 감싸고 있던 기립장치도 지금은 철수한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발사 준비만 남은 상황입니다. 당초 발사 예상 시각은 오후 4시였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하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밸브 등 직접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발사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발사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현장 주변의 긴장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사 성공 여부는 발사부터 우주 궤도 진입까지 30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로 우주센터 주변 날씨는 엷은 구름만 있을 뿐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변 풍속도 3m 정도로 잔잔한 편입니다. 자, 누리호 발사대 서기까지 아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가지는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누리호가 발사 준비를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3월부터입니다. 사실상 11년 7개월이 발사대에 올라가기까지 소요된 시간입니다. 누리호는 엔진과 탱크, 발사대 등이 대부분의 부품들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입니다. 자체 개발과 발사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시도라 한국 항공우주 역사에서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이뤄진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에도 새 국면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발사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독실 과학 칼럼니스트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아까 리포트에도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당초 예정된 발사 시각이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제 갑자기 5시로 연기가 됐죠. 이제 발표도 있었는데 우리 위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일반적으로 로켓을 이제 안전하게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밝히기로는 기술적인 준비 상황, 비상 상황, 그리고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 연결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예. 이상률 항공연 원장이 이제 부연 설명했는데요. 밸브를 점검하는데 추가 시간이 좀 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인 거고 문제는 일단 발사 시간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네. 기존의 요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술적인 준비 상황은 해결이 됐지만 기상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이 또 다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혹시나 더 연기가 되게 되면 예정이 되어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중에 하루로 일정이 변경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 밸브를 점검해서 이제 직접 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지금 1시간만 연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다시 더 연기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지금 상황은 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후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예. 아마 뭐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정상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한다면 최종적인 카운트다운 상황에서 자동 시스템에서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갈 것이고 아니면은 예. 자동 알려드립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누리호 발사 10분 뭐, 전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멈춘다거나 하는 예. 그런 상황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대로 예.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변 환경도 다 예, 적합하다.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인적인 요인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학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게 우주 발사체 누리호 이게 과연 어떤 건지 먼저 교수님께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지금 그 지구 주위를 도는 예.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건데요. 인공위성은 건 지구 중력을 이기고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를 하는 건데 지구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얻기 위해서 예. 매우 빠른 속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구 주위 원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 7.5km/s 정도 이상이 가져야 되는데 예. 쉽게 생각하면은 총알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정도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 운동 에너지로면 총알보다도 질량당 100배. 근데 인공위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우니까 네. 약 10억 배 정도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큰 운동 에너지를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장치가 로켓인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저런 커다란 연료와 산화제를 다 태워가지고 네. 작은 인공위성에다가 다 속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예. 장치가 로켓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아까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로켓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로켓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주 발사체가? 보통은 로켓이라 그러면은 엔진 자체를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엔진 자체를 예. 로켓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엔진과 산화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비행체 자체를 로켓이라고 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알려드립니다. 그 중에서 현재 예. 누리호 발사 우주까지 자동 발사할 운용이 수 있는 진행되고 예.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우주 발사체라고 예. 구분해서 얘기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장 상황을 좀 저희가 이제 하나 둘씩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현재 발사대를 중심으로 남해 지역 인근 또 육상과 상공이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원님 왜 이렇게 삼엄한 통제가 계속 필요한 겁니까? 네, 다 안전 때문이라고 할 수 안전이요? 있는데요. 예. 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닫아 로켓이기 때문에 예. 필연적으로 일단 이제 추진을 다 하고 난 1단 로켓이나 혹은 예. 뭐 위성 더미를 감싸고 있는 페어링이라고 있습니다. 페어링도 그렇고 2단 로켓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혹시나 만약에 그 근처에 물은 민간인들의 어떤 피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떨어질 때 그런 안전을 위해서 통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물체랑 충돌하게 됐을 경우에 음. 발사 자체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돌을 대비해서 또한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완벽한 준비를 하더라도 이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던데 원래는요 어떤 날씨 조건을 갖춰야 발사를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온도라든가 뭐 습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나 보죠? 예, 그 발사체를 설계할 때 예. 그 설계 범위가 있는데 그 설계 범위 안에 그 날짜 그 기상 조건 이 설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 조건에 만족하는 그걸 만족하기 위해 조건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선택한 거죠. 예. 예. 만약에 그 어떤 특별한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조건을 벗어난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그런 날씨나 이런 것들은 피해서 그 선택을 해야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바람이 강하다는 이 기상 관측이 나와서 이 발사가 혹시 연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오후 브리핑에서 발사 연기를 알리면서 이 바람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 바람이 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죠. 네, 이번에 제트 기류가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예. 약간 우려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스펙이라는 것이 있고 어느 네. 정도까지 범위 안에 들어오면 발사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를 봤더니 예. 비도 오지 않고 낙뢰가 좀 위험한데 낙뢰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기온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현재 바람 상태도 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상 이변 때문에는 발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발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누리호가 대기권을 떠난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이제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물체와의 어떤 충돌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아가서요. 그래서 예. 네, 특히나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유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게 가까이 예.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0km 이상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서 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어떤 커다란 어떤 우주 물체들이나 혹은 유인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고려해서 궤도를 고려해서 쏘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이제 4분 이제 7초 정도 남아 있고 다 이제 현장 모습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박사님 그 누리호 계획대로 최종 궤도에 오를 확률이 이제 30%밖에 안 된다 이런 뭐 기적도 많고 아니 30%밖에 안 되는데 발사해도 되나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여전히 이거는 시험 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건 다 연구 개발의 일환이고 예. 우리가 그 발사체를 개발해서 처음 네. 뭐 제가 설명할 때 비유하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자동차를 비교하자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처음 길에 나와 보는 시운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예. 그런 건데 처음 만들어서 길에 나오는 차가 네. 100% 안전한 그걸 기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예. 중간에 고장 난다고 설 수도 발사 없고요. 3분 전입니다. 이건 로켓은 우주 발사체는 무조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건 지금 우주 궤도까지 가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자동차로 치면 처음 만들어진 차가 서울 부산까지 가야 되는 예.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우주선이 이제 3단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누리호가. 그러니까 단 분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보통 저렇게 단 분리가 이루어져서 가야 하는 이거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어떤 이유입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료와 이제 산화제를 이용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어느 정도 빈 연료통을 산화제통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가는 셈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한 추력을 낼 수 있는 1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1단을 버려버리고 그다음부터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쓰레기들 좀 버리면서 가는 식으로 단분리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엔진 같은 경우에도 1단 같은 경우에는 75톤급 엔진 4개를 이제 클러스터링 묶어가지고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2단 로켓은 그 75톤급, 3단 로켓 같은 게 이제 7톤짜리 소형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엔진의 설계도 다 달라지게 되고 그 최적의 고도와 압력에 맞게 그 엔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단분리가 아니면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로켓으로 우주까지 도달하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시운전이라고 얘기하셨고 30% 정도도 굉장히 뭐 높은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단 분리까지 하면서 궤도에 올릴 가능성이 그렇게 좀 그 잘 성공 여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상하는 거죠. 지금 지상에서 하기 위한 시험들은 다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시험들은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시험들은 다 해가지고 했지만은 지상에서 모든 그 시험들을 100% 완벽하게 누리호 발사 비행할 수 있는 1분 조건을 다 전입니다.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완전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비행 시험을 다 거쳐야지만 비행체를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지금 예. 시청자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제 48초, 47초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들어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9초, 38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바로 발사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이 누리호 되고 있는 발사 것으로 30초 보입니다. 전입니다. 30초 남아 있고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발사의 의미는 한국형 발사체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둬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짧게라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경우에는 이제 설계, 제작, 발사, 관제까지 우리 기술로 10, 완성한 9, 그런 잠시만요. 8, 10초입니다. 카운트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 4, 3. 엔진 점화. 누리호가 자, 지금 발사가 됐고요. 지금 별 무리는 없어 보이죠. 교수님 보시기에도 잘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 현재 일단 작동 중인데 일단은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분리는요, 이륙 후에 2분 7초, 그러니까 127초 후에 고도 59km에서 1단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보시면 이 1단이 분리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봐야 진행이 한두 단계씩 올라가죠. 그 다음에 3분 53초 후에 다시 또 있죠. 페어링 있죠.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로켓이 분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집니다. 예. 그럼 위성, 지금 더미 위성을 싣고 있는데 더미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런 페어링 덮개가 굳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페어링을 또 떼어내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2단 로켓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3단은 아직 분리가, 1단은 아직 분리가 안 되고 네, 아직. 잠시 후에 그러니까 2분 7초 후쯤 되면 발사 후로 2분 7초 후면 되면 1단이 지금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단계 추진체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종 발사 성공 여부는요, 30분 뒤에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긴장이 되네요, 이게. 예. 올라가는데도 하나둘씩 정상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래서 찍으니까 네. 화면이 어떤 상태인지는 뭐 불빛만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1단계 로켓은 분리가 됐다,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1분이 2분이 넘어갔죠? 예, 넘어갔죠. 예, 2분 일단 연소가 2분이 넘어가게끔 되니까 예. 일단 엔진의 연소가 거의 종료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다음에 페어링도 지금 덮개도 이제 분리가 조금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직은 안 된 거죠. 네, 사실 나로호가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다고 했던 이유가 예, 예. 그 페어링 덮개가 제대로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듣는 분들이 볼 때는 아니 저거 덮개를 떼어낸 게 뭐 어려운 기술이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네.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하지만 분명히 이미 실패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 다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지금 상태는 그러면 지금 2단 엔진으로 추진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2단도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2단 엔진은 한 개고요. 고공 예. 엔진으로 작동을 하게끔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가 2단 엔진이 작동하기 전에 페어링이 분리가 되게끔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고공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페어링을 먼저 분리를 하는 게 전체적인 발사체의 무게를 줄이고 네. 발사 속도를 얻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페어링을 먼저 분리를 하게끔 되고요. 예. 그리고 발사체 2단 2단 엔진 추진제가 거의 소모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2단 엔진 분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단 엔진도 분리를 하고 2단 자체를 분리를 하고 나면 이제 3단 엔진을 점화를 하면서 예. 이제 본격적인 우주 궤도 속도를 얻기 위한 예. 단계로 진입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거기는 진짜 아주 높은 우주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게끔 되고요. 수백 킬로 이상의 고도에 올라가서 이미 우주로 이미 들어간 거죠. 하지만 아직 궤도 속도는 얻지 못한 상태이고 그게 이미 이제 10분 이상 몇 분 뭘 정도 확보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뭘 확보를 못했다고? 우주 속도. 우주 속도. 예. 그래서 아까 7.5km 정도 속도까지 예. 쭉 얻게끔 되면은 예. 이제 최종적으로 약 700km 고도까지 올라가게끔 돼가지고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성 모사체를 분리를 하고 예. 3단 추진체까지 분리를 해서 임무가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기 나오는 게 발사 16분 이내에 이제 성패가 갈리고 있는데 지금 5시 4분 정도까지는 이제 성공이 확실히 된 것들이 이제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페어링이 완전히 분리될 것으로 지금 시각이면 분리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3단 추진체 연료선하고 위에 이제 들어가는 거 페어링까지는 돼 있고 이제 그 나머지 작업만 지금 남아 성공하면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2단 분리까지가 247초 남았다고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 분리된 다음에 그게 이제 성공했는지 여부를 아는 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위성 모사체가 분리되고 그것이 제 궤도에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 좀 걸립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인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냥 추진체를 적절하게 뭐 섞어주는 그런 엔진만이 어떤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독자적인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자력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1톤급 이상 정말로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는 6개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성공한다면 7번째가 되는 건데요. 단순히 로켓 설계하는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탱크 제작도 국내 기술로 했고 중대형 액체 로켓 엔진도 이미 가지고 있고요. 네. 또한 발사대 만들고 발사 시퀀스 전개를 하고 운용의 노하우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이런 우주 발사체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노하우를 네. 대한민국이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것이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체 능력으로 이제 개발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세계에서 이렇게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7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번째 성공한다면 7번째가 된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를 사업을 통해서 가졌다라는 그 의의가 이 발사체를 확보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발사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런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끔 됐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 이런 발사체를 개발하게끔 돼 있는 기술을 가지게끔 됐다라는 것들. 예. 그리고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가지게끔 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신감을 가지게끔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러면 우주 개발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시면. 다른 나라 아까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제 다른 나라와 경쟁을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지만 예,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누리호가 3단 엔진 점화가 지금 확인이 됐고요. 지금 화면은 이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자료 화면이고요. 예. 현재 비행고도 500km를 통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발사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마무리될 때까지 완전히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할 만한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자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정상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견주어서 경쟁을 할 만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경험을 축적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발사가 성공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계획대로 지금 발사 계획이 계속 잡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5차례 더 발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발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지금은 이제 그 위성 모사체를 싣고 있지만 네. 내년에 발사의 경우에는 일부를 실제 위성을 싣게 되고요. 점점 이제 중량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실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여러 번의 발사는 꼭 필요한 거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실험들을 조금씩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량도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예. 꼭 필요한 것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누리호가 지금 비행 정상 고도 600km를 통과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목표 고도가 700이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700 이상만 올라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목표 고도가 700km입니다. 딱 예. 700km에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예, 700km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100km 정도만 더 날아가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라갔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1단계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여기까지는 했고 지금 650km 통과해서 50km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덕실 위원께서 이제 뭐
성공이 아주 확신된 건 아닙니다만 이 누리호가 성공을 한다면 과거에 나로호도 있었고요. 과거에 많은 실험을 거쳤고 시행착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정도 성공이면 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요, 예. 역으로 너무 성공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아. 걱정까지 합니다. 예. 보면 미국이 우주개발 초기 아틀라스 시리즈가 8번 발사 시도를 했는데 5번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유명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이제 팰컨 1이 예. 5번 발사 시도할 때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에 성공을 했고 보통 일반적으로 30, 40%밖에 성공률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혹시나 국민 여러분이나 혹시 정치권에서 마찬가지로 거봐하면 되잖아. 아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도 성공해라고 몰아붙이면 오히려 좀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거기까지 우려를 할 정도로 음. 정말 지금 저도 너무 감격해서 아, 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네요.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650km 통과해서 700km까지 가서 안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내년에 예정돼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실험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작업들이 이어지면 우주 개발이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한국형 발사체로 진짜 위성을 실어 올려보내게끔 되거든요. 예. 이건 물론 시험 위성이지만은 네네. 그럼 이번에는 이 위성 모사체로서 진짜 질량만 딱 위성하고 똑같은 무게 질량만 궤도에 딱 올릴 수 있는 능력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발사체의 능력만 아는 거지만은 다음번에 위성을 올려가지고 예. 위성이 가서 통신도 하고 그리고 그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게끔 하는 그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이 또 이제 들어가게끔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발사체에 발사하는 거에 이번에 빠져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발사체를 준비하면서 그것까지 또 같이 해야 되는. 그 안에 실어야 될 것까지 맞추는 예. 걸요. 예. 그게 어렵다는 겁니까? 이 발사체를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예. 어려워서 이번엔 사실은 빠진.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예정돼 있는 거는 그 발사체에다가 소위 위성까지 말해서 실어가지고. 위성을 실어서 올리는 것이 저 정도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뭐 통상적으로 그 발사체가 인공위성을 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발사체만 하기도 힘든 거니까 예. 그거는 질량만 실어가지고 매스만 실어가지고 한 거였죠 이번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누리호 비행 정상고도 650km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접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700km까지만 올라가면 궤도에 진입한 겁니다. 지금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 확인되는 작업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700km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발사가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확정될 수 있고 전체적인 이 발사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보통 이제 16분 넘어서는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700km 그 부분만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는지 또다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예. 30분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예. 제 궤도를 가고 있는지까지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자, 지금 속보로 자막에는 누리호가 3단 엔진 정지를 확인했다. 이거는 무슨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3단 엔진이 정지했는데요. 예. 3단 엔진 말고 예. 3단에는 작은 추력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 엔진 위에 작은 엔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그거는 원하는 궤도에 정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그만 엔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정밀하게 속도와 위치, 고도를 제어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걸로 700km에 정확하게 넣어주게끔 예. 하는 그 작업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3단 엔진이 정지가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예, 미세하게 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옆에 이제 추진체 엔진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종해서 줄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 3단 엔진은 기본적으로 딱 역할을 다 한 거고요. 예. 예, 그 추가적인 보조 엔진이 예. 작동을 해서 조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지금 위치를 잡기 위해서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5분 54초가 지났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정말 성공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누리호 3단 엔진 정지 확인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엔진을 뭐 고장 상태에 있어서 정지된 게 아니라 700km 고도에 올리기 위해서 3단 엔진을 정지시키고 옆에 있는 작은 엔진을 이용해서 궤도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리호 위성 분리를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성 분리 이제 성공을 했네요, 드디어. 예. 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예, 예. 네, 특별히 위원님께서 얘기 좀.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우리나라에서 과학 로켓을 KSR이라고 예전에 이제 사운딩 로켓부터 개발했던 90년대였어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리고 특별히 나로호 이후에 나로호에서 분명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적은 인력을 그 이후에 정말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훌륭하게 성공한 그 항우연 이하 그리고 또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같이 도와줬으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계획이 궁금한데 뭐 얘기를 들어서는 뭐 해외에서는 민간 우주 여행 성공했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동 다음 계획들, 우주 개발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지금 예고가 돼 있고 예정돼 있는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네. 다양한 우주 개발, 달 탐사라든지 인공위성 개발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개발까지요? 예, 인공위성 개발들이 있고 저 발사체라는 건 결국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네. 그럼 점점 있지만은 그것들이 산업화가 되고 사업화가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계획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누리호가 이제 위성에서 이제 분리돼 성공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쏘아 올렸던 나로호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로켓 자체가요. 예. 나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최초의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1단의 액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기술로 만들었었고요. 예. 우리는 2단 로켓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종합적인 엔진 설계부터 시작해서 운용 능력까지 모든 걸 검증한 제대로 된 우리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로켓을 보유하게 된 거고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항상 이제 손을 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거기다가 외국 같은 경우 이제 민간 우주여행도 아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기술 자체는 이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게 되면 민간에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우주 개발 자체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그럼 우리는 이제 기술은 있으니까 여기다 어떤 컨텐츠를 실을 건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뭐 달 탐사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누리호 발사가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그냥 봤을 때 구체적으로 갑자기 누리호를 성공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이런 거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성을 발사하든 어떤 모습이 됐든 이제 민간으로 이양한 이후부터는 외국의 위성을 대신 우리가 써주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수익을 내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 일단 이런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로켓을 보유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느 서구사회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네. 이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내비게이션이도 뭐 위성 올릴 수 있다, 뭐 통신 분야, 뭐 기상 환경, 뭐 이런 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도 뭐 GPS라든가 글로나스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미 뭐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썼던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우리도 또 다른 관측을 하거나 어떤 필요해서 위성을 쏴야 될 때는 지금까지는 예. 러시아의 로켓을 사용하거나 어떤 예.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한 로켓을 사용해서 우주 발사체를 사용해서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브리핑 화면인데 저희가 브리핑하는 걸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하는 인력의 발사장 접근을 금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용홍태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나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비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진들이 누리호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앞으로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지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브리핑을 그런 통해 브리핑은 아닌 것 같고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감사합니다. 하고 확인을 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성공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거는 휙 던져가지고 말하자면 부산 근처 어디 떨어지게 놔둔 겁니다. 말하자면. 네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해운대라면 네. 이제 거기를 정밀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정밀 제어들이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보여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확인을 하고 과학적으로 점검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까지는 어떻게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성공 확률은 높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문제가 확인해야 될 것도 저희가 있습니까? 본 거는 사실은 일단 발사체가 발사되는 그런 정도 발사되고 그 다음에 예, 2단, 3단이 예, 분리가 됐다, 연소 종료가 됐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온 것만 봤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뉴스가 들려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들은 소식으로는 성공적이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종 발사 성공 여부는 5시 30분에 발표한다고 지금 전해 왔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조선 뉴스특보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